멕시코에서 입국한 강릉 지역 20대 유학생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서 도내 확진자는 모두 54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강릉 단오제는 경축 행사 없이 지정문화제만 열리는 온라인 단오제로 치러집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휴장이 석 달째로 접어들면서 고한과 사북 지역 업소들의 30%가량이 전면 휴업하는 등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릉시 송정동 일대에 땅 꺼짐 현상인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혹시 집안 침하 현상이 아닌지 정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에서 해외 입국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강릉의 누적 확진자가 8명으로 늘었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어제 멕시코에서 입국한 20대 유학생 A씨가 강릉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뒤 오후 늦게 양성 판정을 받고 강릉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A씨가 인천공항에서 탑승한 강원도 수송 차량에는 모두 5명이 타고 있었고 강릉 지역 3명 중 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인원은 검사 중입니다. 현재 A씨의 확진 판정으로 강원도 누적 확진자는 54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강원도 일선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가운데 50여 명이 연휴 기간 이태원을 방문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일단 해당 원어민 교사들을 자가격리하고 이들과 접촉한 일반 교사들에게도 재택근무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강원도 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서울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한 교직원은 55명. 모두 원어민 보조교사와 영어 봉사 장학생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 사이 이태원 클럽과 식당, 술집 등을 방문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해당 보조교사들을 모두 자가격리 조치하고 진단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클럽에 갔다 온 사람만 하는 거고 우리는 선제적으로 이태원 갔다 왔다 그러면 다 검사 받으라고 지금. 문제는 해당 원어민 보조교사들이 다음 주 등교 개학을 앞두고 이미 학교로 출근했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함께 출근한 일반 교사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만에 하나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일반 교사들에게도 재택 근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들이 근무했던 학교 교직원들은 재택근무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모두 자율 격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긴급 돌봄을 운영 중인 초등학교는 학생들을 귀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현재 강원도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는 274명이며 영어 봉사 장학생도 55명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이들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더라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능동감시로 분류해 추적,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올해 강릉 단오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정문화재 행사만 비공개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대천 난전과 민속놀이 등 외부 공개 행사는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릉 단오제위원회와 강릉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강릉 단오제를 축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신주비끼와 대관령 산신제를 한 달 미룬 데 이어 대부분의 행사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새로운 도전을 좀 같이 해보자 해서 단오제 위원회하고 보존회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구성하게 됐고요. 이에 따라 올해 강릉 단오제는 남대천 굿당국과 난장 등 외부 공개 행사를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꽃놀이와 농악경연, 고교 축구 정기전 등도 열리지 않습니다. 지정문화재 행사인 신주비끼와 대관령 산신제는 관계자 중심으로 진행하고 단오굿은 남대천 굿당이 아닌 여성왕사에서 비공개로 치러 온라인 중계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단오제를 만들기 위해 온라인과 우편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참여를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도 준수를 하면서 또 시민들의 천년을 이룬 단오제의 아쉬움을 달래고 또 그것이 역사성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온라인상으로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함께 단오의 의미를 되새기고. 강릉 단오제는 지난 2015년에도 중동 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 사태 때 본행사가 취소됐었습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장이 문을 닫은 지 석 달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폐광 지역 시민단체가 지역상가 휴업 실태를 조사했더니 전체 업소의 30%가량이 전면 휴업을 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장이 문을 닫은 지 3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회원제 영업장, 그러니까 VIP 고객을 위한 영업장만 조건부 영업을 시작했지만 일반 영업장은 굳게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태가 불거지면서 영업 재개 시기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선의 시민단체가 고환과 사북 일대 업소들의 휴업 실태를 조사했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1일 사북읍 250곳, 고환읍 220곳의 음식점과 숙박업소, 도소매업소, 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영업 형태를 조사했더니 전체의 28%가 전면 휴업, 18%는 부분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북읍의 경우 숙박업소의 69%, 음식점의 39%가 전면 휴업하고 있어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휴장이 그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그 사실을 실증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1일 점심 저녁 시간대에 고환읍과 사북읍 일대 현장 방문 방식으로 시행됐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의 휴장이 길어지면서 인근 지역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강원랜드의 영업 재개 시점도 지역민들의 피해를 줄일 방안도 명확하지 않아 안타까움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오늘은 입양의 날입니다. 입양아들이 좋은 부모를 만날 수 있게 하겠다며 지난 2012년 관련법이 개정됐는데 오히려 입양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입양을 원해도 각종 신고 절차와 방법에 막혀 입양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딸아이 둘을 키우며 화목한 가정을 일구고 있는 조병삼 최분남 부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4살박이 이은이는 가슴으로 낳은 둘째 딸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큰딸도 동생 예은이가 입양된 사실을 아는 공개 입양 절차를 거쳤습니다. 여느 일반 가정들이랑 똑같아요. 그냥 뭐 마음으로 난 녀석이지만 진짜 제 친자식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어느 누가 하면 촉촉해주고 싶고. 이들 부부는 예은이에 이어 셋째도 입양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지만 입양을 도와야 할 입양특례법이 발목을 잡아 몇 개월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딸이 아빠 3명이면 참 좋겠다고. 그래서 3명만 딱 더 있으면 좋겠어 아빠. 그래서 아빠가 이번에 허락하셔가지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셋째. 지난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미혼모나 미혼부가 직접 칠성신고를 해야 입양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입양을 원하는 부모의 직업이나 재산 상태, 심지어는 정신감정까지 요구하는 등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걸어 오히려 국내 입양의 문을 좁혀놓았습니다. 낳은 엄마가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미혼모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이죠. 또 입양 부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내가 입양했습니다 하고 나라에 신고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법원을 통한 어떤 그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강원도 내 입양에 대한 정확한 현황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입양 보조금을 받는 가정이 450여 가구라는 정도.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에도 해외 입양은 이어지는 반면 국내 입양은 오히려 줄어들고 영아 유기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입양의 현 주소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대형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들어선 강릉시 송정동 일대 도로에 땅꺼짐 현상, 이른바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변 건물 벽 곳곳에는 갈라진 크랙 현상도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강릉시가 혹시나 집안 침하 현상이 아닌지 정밀 조사에 나섰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가 송정동 일대 도로에 시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로에 작은 구멍을 만든 뒤 촬영 장비를 넣어서 집안의 형태와 구성 요소를 조사하는 겁니다. 강릉시는 송정동 일대 7곳에 구멍을 뚫어서 집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차원 다채널 지표 투과 레이더로 집안 정보를 수집하고 장착된 카메라로 땅속 비어있는 공간, 이른바 공동 존재 여부를 조사하는 겁니다. 전기 전도도나 유전율이라는 상수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 전자기파가 반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사하는 모양의 형태를 보고 저희가 공동인지 지하 매설물인지를 판단해서. 강릉시 송정동 도로는 지난해 6월 출근 시간대에 지름 5m,
깊이 2.5m 규모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싱크홀이 생겨 차량 한 대가 빠지는 사고도 났습니다. 주변 건물 벽에는 금이 가는 크랙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이 넘어갈까 봐 겁이 나요. 이렇게 주변이 다 이렇게 내려앉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강릉시는 일단 집안 침하 전조 증세로 보여 시료 분석과 전문가 자문 등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송정동 일대 집안 침하 취약 구간에 대한 지방 공동 조사를 실시하여 추가적으로 조사되는 공동 부분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복구 계획 수립 및 복구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릉시 송정동 일대에는 매설한 지 30년이 넘은 노후 하수관이 많기 때문에 부서별로 합동 조사를 진행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수소 연료전지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공공 건물에 활용하는 모델이 국내 최초로 동해시에 도입됩니다. 동해시와 한국동서발전이 내년에 완공될 복합체육관에 이 기술을 적용할 계획인데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발전에서도 주목됩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사각형의 연료전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 동해 바이오 화력본부가 1,000억 원을 들여 짓고 있는 15메가와트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 시설입니다. 태양열과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와 달리 수소 연료전지는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천연 가스를 이용해 연료전지에 전기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열을 난방용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동해시와 한국동서발전은 북평산업단지 일대에 연료전지 발전소를 짓고 폐연료, 수영장과 건물의 난방을 공급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5메가와트 수소 연료전지 발전 시설 건립에 동서발전이 300억 원을 투입하는데 체육관은 연간 1억 5천만 원가량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생협력 협약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의 발전소와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우리 지역의 수소 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동해시에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에 600억 원 규모의 수소 생산 실증 연구단지도 추진 중입니다. 수소 연료전지는 수소를 저장하거나 저장 탱크가 있거나 그렇지 않고 연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화학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응을 통해서 전기화하고 열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안정성이나 이런 문제는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해시 복합 레포츠 시설은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인데 수소 발전 사업의 모델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오거나 동선이 겹친 강원도민 13명 모두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통보하거나 자진 신고한 경우로 14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되며 증상 발현 여부 등을 계속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까지 집계된 인원은 지역별로는 춘천과 원주 각각 3명, 홍천과 인제 각각 2명, 강릉과 속초, 정선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이 진통 끝에 통과됐습니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오늘 지난 임시회에서 계류시켰던 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 출연 동의안을 기명 표결한 결과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는 국비 분담률을 높이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지만 대회 유치 효과에 동의하는 만큼 도비 분담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서울이 아닌 강원도에 설치하도록 권고하면서 출연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강원FC가 무관중 방식으로 치러진 시즌 개막전에서 대역전승을 거두며 시즌 전망을 밝게 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